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새만금 일문일답 시간인데요. 자, 오늘 그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신문에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고시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오늘 이제 고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너무 오르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표준지 공시지가가 어떻게 해서 상승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승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개별 공시지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향후에는 지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적으로 이제 가격 하면은요, 일단 매매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중에서 흔히들 이제 시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라는 게 있고, 공시가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사이에서 가격이 책정이 되는 감정가가 또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에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흔히들 우리가 가격하면은 일반 매매가라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을 평가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세금의 어떤 기준 가격이 되는 게 이제 공시지가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제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공시지가의 종류는 한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에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조사평가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군구 공무원이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여 시, 군, 구청장이 결정 공고하는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좀 구분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데요. 주체별로 보게 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50만 필지 정도를 샘플링을 해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런 토지 거래 지표와 개별 토지 가격의 산정 기준으로 쓰며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 제공과 감정가 및 보상금의 산정에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통상적으로 2월 말경 현재 즉 이제 공시를 이제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개별 공시지가는 이렇게 표준지가가 공시가 되면 이 토지를 기초로 해서 이제 가격이 이제 책정이 되는데요. 전국 필지 한 3,300만 필지에 대해서 시, 군, 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해서 가격을 이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세 및 지방세 기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산정을 위한 토지 가격이 책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년 5월 31일 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6월 30일까지 고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향후에 개별 공시지가로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9.42% 상승이다라고 오늘 고시를 했네요. 9년 동안 봤을 때 가장 최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적으로 보게 되면 2006년도에 17.81%의 지가 상승률이 있었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2009년도에 오히려 마이너스 공시지가율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점 이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2018년도에 6.02%,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고시가 된 거는 이제 9.42%가 고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9.42%이고, 그 다음에 전에 보면 뭐 9.63, 12.40%가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어떤 차이점을 보게 되면, 그때 그 전에는 2007년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비싼 땅이든 싼 땅이든 전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비례해서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9.42%는 올랐지만
비싼 땅 위주로 해서 고가 토지 위주로 해서 시가 반영률을 적용을 시켰다라고 그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체 땅 99.6%의 일반 토지는 점진적으로 가격적인 현실화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고가 토지, 즉 대한민국 토지의 0.4% 중심으로 해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가격 상승분을 크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9.42% 정도 표준주식 공시지가를 올렸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시가 대비 64.8%,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비교한다면 2.2%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100%에 다다르려면은 시가 반영률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이제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 반영률을 좀 현실화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고가 토지 변동률이 지금 사상 최대가 되는데요. 지금 보면 고가 토지가 20.05%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이제 저가 토지, 그러니까 고가 토지인 0.4% 외에 0.96%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99.6%에 해당이 되는 땅의 변동률은 7.29% 정도밖에 상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대비 크게 변동률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제 고가 토지 위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시가 반영률이 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고가 토지의 구분은 평방미터당 2천만원 정도 이상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대부분 한 7천만원 정도 평당 가격, 평당 7천만원 이상 되는 가격들은 한 20% 이상의 변동률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변동률 특징을 보게 되면 유형 지역 가격대별 불형평성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변동률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현실화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99.6%에 해당하는 일반 토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시지가가 대부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재산이 올라가게 되고, 재산이 올라가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의료보험이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간다라고 대부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가 이제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고가주택, 대한민국 0.4%에 해당이 되는 주택 외에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한테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변화에 대한 예시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투자하시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목상 이제 전답을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 대비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가격 변화율을 보게 되면 지금 1000만, 10만, 100만, 260만원 가격 변화율이 된 겁니다. 작년 대비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갔고 6.35%, 5.41%, 1.14% 가격이 변동률은 있었지만 실적으로 보유세 같은 경우는 거의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문제는 뭐냐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은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분리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변동률은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수도권과 이제 지방으로 나뉘어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많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 대비
공시지가가 상당히 괴리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에는 대부분 전답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농사지는 농어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매가는 개발지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30만원이라 하더라도 평당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뭐 3만원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매매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방에 있는 공시지가를 이제 마구 올릴 수는 없고 현실화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발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위주로 그리고 고가 토지 위주로 해서 시가 반영률을 시가 대비 공시지가율을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금 9% 이상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 대부분 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방 쪽 위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에 대한 반영률이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보유세에 대한 부담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은 전혀 갖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방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즉 뭐 새만금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공시지가가 부안이라든지 김제 그리고 군산의 전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습니다. 매매가 대비 상당히 낮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한 뭐 5, 6%, 7, 8%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가 대비 거의 극히 적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과세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분리과세 0.7% 정도 시킨다 하더라도 이 재산세 변동률이 상당히 적다. 그리고 당연히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상률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정들 기준에서 5억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억 정도의 지방 쪽에 투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 인상분도 사실 거의 극히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거의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 투자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큰 우려감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부안군 같은 경우 이제 지가가 이제는 변동률을 보게 되면 4, 5%대의 지가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시지가 변동률은 한 7%에서 9% 정도로 공시가격이 더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부안군 같은 경우는 매매가와 그리고 공시지가의 괴리율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안군 어떤 땅가격이 100만원이다 라고 하면 이제 공시지가는 한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부분들이. 그러니까 100만원에서 4, 5%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한 5만원 정도는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7%에서 9%, 즉 한마디로 말해서 공시지가 기준에서 7%에서 9%는 예를 들어서 10만원에서 만원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가는 10만원에 올라간 거에 비해서 공시지가 상승률은 상승률 자체는 높지만은 절대치로 따지면은 상당히 적은 부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격은 이제 많이 올라가더라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극히 미약하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률은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당연히 또 없겠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률도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앞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들도 현실화하는 이런 방향성을 보게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수도권이라든지 고가 토지 위주로 해서 이제 매매가에 가깝게 공시지가를 이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 쪽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저가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매매가에 현실화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방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 쪽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권과 서울권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감으로 해서
보유세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꺼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시지가에 대한 변동률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어떤 부담률도 상당히 적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시켜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지방 쪽에 대한 투자 수요가 더욱더 몰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 중에서 지방 쪽에서도 개발 호재와 정책 이슈가 있는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시지가 반영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철원 같은 경우도 땅값이 100% 이상 시가 반영률, 그러니까 시가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반영률은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크게 보유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방 쪽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공시지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 재산세에 대한 부담률은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전혀 올라가지 않다.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그렇게 크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일수록 사실 공시지가에 대한 인상분이 이제 매매가 대비 작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 쪽에 대한 흐름이, 지방 쪽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국책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정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 예상지 투자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드렸고요. 오늘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공부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